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605페이지 7번 특수환경의 과세표준 있죠? 여기도 이제 또 역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특수환경 과세표준이요. 건축여 신축, 재축 제외되어 있고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인데, 여러분 여기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여러분요, 이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건축물 건축돼 있고, 자 여기 보세요. 건축물 건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에 신축과 재축 제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서는 몇 번 보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건축물 건축은 우리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공법에서. 그럴 때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증축이나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냐면 증축 등 이렇게 써놓고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하여튼 얘기해 드렸죠?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수강생들이 얘기해 준 거죠? 예.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그 시리즈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읽는다 그랬더니 남편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 사람들이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남편이라고 쓰고 큰애기라고 읽는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또 어떤 수강생분은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위를 보내니까 더럽게 안 맞아서 그런데, 어쨌든 사랑이라고, 또 어떤 분은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수강생분은 어떤 수강생, 20대 수강생인데 중요하죠? 어떤 20대 수강생은 딱 제가 퇴근하는데 뛰어가지고 저한테 숨 헐떡거리면서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읽는다. 강성규라고 쓰고 꽃미남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이고. 좀 내가 얘기하면서 민망해 할 때마다. 근데 8년 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얘기도 하고, 8년 전에. 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읽는다. 꾸준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자,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도 항상 뭐라고 읽는다? 우리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건축물 우리가 증축하거나 개수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자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런 그런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한다? 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래서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인데,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을 때 뭘 과세표준하느냐? 시가순액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이요,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과세표준은 건축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증축이나 개수 같은 경우에는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때 과세표준은 어떤 거로 되는지, 하여튼 이 간주 취득의 경우가 증가한 가액입니다. 증가한 가액. 신축이나 재축 같은 것은 원시 취득이니까 건축하는데 소요된 비용,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일체 비용을 과세표준하고요. 자, 근데 증축이나 개수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그죠? 그 간주 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비교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 지목 변경을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하냐?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으로 보여 증가한 가액.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밭이었다가 대로 변경되면서, 그러면 1억이었다 5억이 되면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목 변경 전,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결정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를 말합니다. 자, 요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개별 공시가, 즉 지목 변경 전의 시가순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가한 가액입니다. 자, 지목 변경의 경우는, 자, 근데 다만 맨 아래요, 605페이지. 자, 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하느냐? 그 등비용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우리 사례 했었습니다. 뭐냐면 지목 변경의 경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례를 한번 보시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란 개인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럴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이 5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목 변경 전의 시가 순액,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결정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를 말합니다. 지목 변경 후의 시가 순액의 차액이요. 이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구했다고 의지하는데 이때 증가한 가액 얼마요? 사례 같으면 4억 원. 요 4억이 과세 표준금액이 됩니다. 이런 거고.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이번에는 A라는 법인이 지목 변경합니다. A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밭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순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순액이 5억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지목 변경하는데 든 비용이 1억 2천만 원이다. 이거 기본 이론과 개념 완성 과정에서 심화 과정에서 했었어요, 이거. 자, 우리 요럴 때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이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병의 든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요 사례에서 과세표준 금액 얼마입니까? 예? 자, 꼭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자 그냥 갑자기 그냥 여러분들 위축되고 그러는데 아니 뭐 틀리든 뭐든 뭐 상관없죠, 여러분들. 자, 뭡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자, 어떤 수강생분들은 2억 8천이요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증가한가액 4억에서 비용 빼서 1억 2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그랬죠, 세법은. 자, 여기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표인 등비용이 입증되면 이 등비용을 자,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얼마? 1억 2천입니다.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자,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을 뭐로 하는데? 증가한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표인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뭘 한다? 등비용을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6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06페이지 넘어가시면 606페이지요. 네. 자, 특수한 경우의 과세 표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표에도 여러분들이 지목 변경 관련한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인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등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한다. 다시 한번 표에도 여러분이 별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에도 별표시하시고 3번이 작년에도 세법 한 문제반 나올 때 정한 문제 속에서 요 30일의 시험에서 또 지문에 이게 또 나왔었어요. 자, 요거 이제 바꿔서 또 나왔었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요, 여러분. 법인이 아닌 자, 그럼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할 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법인이 아닌 자가 대시 끊습니다. 이거 개인을 말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시 끊고요.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90이요. 여기 숫자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라고 작년에도 제가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바꿔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이게 포인트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또 이걸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100분의 90 이게 포인트입니다.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가격은요. 이런 때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 이때 취득가격은 어떤 걸 과세 표준하느냐 그러면 시가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어떤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느냐? 요거는 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떤 금액이냐? 법인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또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라든가 부가시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채권 매각 자산이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이 국민주택 채권, 채권 매각 자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러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럼 개인이라면서요.
개인이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시공업체한테, 조그만 시공업체한테 맡겨요.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90% 넘게 입증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기도 하고 자재를 구입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인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자손 같은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요? 90% 넘게 입증될 때요. 자, 그럴 때 이거를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30일에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주시고 100분의 90에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가 대시 끊고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을 취득한 경우로서 끊고 자,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 증명되는 거 끊고 그때 취득가격은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아셨죠, 여러분? 100분의 90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경우를 볼 건데요. 보시면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는 어떻게 되느냐. 신고한 경우 이걸 잘 아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과점주주 주식 취득 우리가 자세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그러니까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총가액에다가 자,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표가 좀 여기 일로 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돼버렸네. 자, 여기 선이 가 있어야죠. 네.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례로 한번 볼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네. 만약에 이 시험에 기출됐던 건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이 비상장 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건물의 가격이 만약에 3억, 차량의 가격이 2억,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임차권의 가격이 또는 뭐 상품의 가격이 뭐 부동산 임차권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입니다. 자, 뭐 이렇다고 하면은 이 법인에 있어서 갑이라는 어떤 주주가 자 보세요. 갑이라는 주주가 주식을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고요.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고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20%를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이때 취득세 60%가 된 날 현재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먼저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고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 얼마입니까? 10억. 여기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주식 비율을 곱합니다. 이 법인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하는 거니까 자,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죠? 근데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돼요. 그러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죠? 60%. 그러면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60%예요. 그러니까 10억에 60%니까 얼마? 6억 원.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 주식취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포인트는 이 법인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율을 곱합니다. 우리가 과점주주 주식취득이라는 게 과점주주라는 자가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60%만큼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사례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포인트는 하여튼 이거요. 이 포인트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의 총가액은 법인 총자산가액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자산가액이라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취득 당시가액. 맞습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부 금액입니다. 이때 취득 당시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합쳐가지고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겁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2번 사실상 취득가액은 우리가 금방 볼 건데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잖아요. 시가표준과 관계없이. 그때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합니다. 간접 비용도 포함이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시가표준 및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자란 법률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한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죠? 그래서 바꾸면 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바꿔요.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납세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습니까? 납세무자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순액부터 적게 신고되면 뭘 과세표준해요? 시가순액으로.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삐 아니죠, 여러분들? 취득가액 입증되는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 조서상의 취득가액 과세표준이 된다? 아닙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는 자, 객관성 없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얘네들은 얘 조서상의 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네요. 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판결문에 의해서 그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한다. 다만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607페이지 8번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틈틈이 취득가격 범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득가격 범위. 또 최근에 또 작년에도 그렇고 추가된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취득가격 범위를 보기 전에 또 한번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왠지 좀 후덥지근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예? 저 좀 추우신 분들은 옷을 걸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땀나기 시작하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자꾸 잡생각만 나고 강의하다가 막 자꾸 그러니까 알아서 그 시원하게 이걸 좀 해놔야 돼요. 자,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몸에서 막 우두둑 소리가 나고 있어요, 제 몸에서.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자, 어깨도 돌리시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취득가격 범위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할 때 이 취득가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뭐 29회 시험 같으면 요거 알고 있는지 29회 시험 때는 계산 사례 문제로도 나왔었고요. 복잡한 듯한 계산 사례 문제였지만 사실은 뭐 이론 알고 있으면 플러스 하는 그런 간단한 거였고 어떤 간에 계산 사례 문제로도 나왔었고 29회 시험 때 또 그다음에 박스형 형태로도 또 문제가 자주 나오는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범위 어떤 게 사실상 취득가격인지 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하는 경우에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아까 봤죠?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매매 대금을 근데 이것도 잠깐 보세요. 우리 교재 거기 여기 원래 이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뭐 서술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입니다. 근데
악정 대금이 10억인데, 근데 매매 대금을 자, 일시에 지급합니다. 을이 갑한테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 얼마였냐면 할인액이 요게 이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예? 자, 9억 9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로 해야 돼요? 자,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인된 금액 9억 9천만 원 이것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금액 이 1,000만 원은 자, 취득가격에 의뢰 취득가격에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래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것도 아예 사례를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들이. 사례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받고 그 다음에 2번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요. 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먼저 첫 번째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걸 보시면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대 연체료요. 자, 요거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대 연체료 포함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 그러니까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셔야 돼요. 사례 문제 나오면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것들은 이제 또 눈에 익혀 두셔야죠. 시험에 나왔던 건데 건설 장매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같은 건설 장매 충당한 이자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뭐 보셔도 됩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이나 대체살림자금 조성비 같은 거 포함되고요. 근데 최근에 추가된 게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추가된 건데 이런 것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이런 것도 눈에 익히 두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취득과 무관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는 포함 안 하겠죠? 취득과 무관한 거니까. 그렇게 바꿔서도 나오던데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눈에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이요.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주택을 취득하는데 그 대출금 있는 거를 채무를 인수하죠. 대출 끼고 집을 사잖아요. 대출금 들어있는 것을 채무 인수하면서 산다거나 그럴 때 이런 것들도 취득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전세 끼고 집을 산다 또는 29회 시험 같으면 거기 대출금 있는 것을 대출금을 채무를 부담하면서 산다거나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의자는 사람이 어떤 주택을 거래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인데 여기에 전세금이 6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아니면 원래 1억에 총 1억에 이제 1억짜리 집인데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에 전세금 그러니까 채무가 만약에 그 대출이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을이 이것을 이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즉 전세금이나 대출금 원래 외도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 그것을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때 보시면 을은 얼마만 대금을 지급합니까? 얼마의 대금만 지급해요? 예? 얼마의 대금만? 4천만 원만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이 채무 부담액 이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채무인수액도. 그래서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해요?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선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9회 시험 때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채무 부담액이 뭐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차손이 100만 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 취득 가격 뭐 거기다가 얘네들 1,000만 원, 100만 원 포함해서 토탈해서 뭐 5억에 취득했을 때 5억 1,100만 원을 취득 가격으로 한다. 뭐 이런 사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중요한 건데 또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거.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런 건 꼭 내줘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개사와 관련한 건데 이런 거 꼭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꼭 나올 거예요.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이것도 취득가액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법인이 취득할 때 중개보수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취득할 때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할부 또는 거기 맨 첫 번째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환된 연체료 요거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중개보수도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중개보수 포함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의 이런 설치 비용도 사실상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것도 또 추가된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추가된 것들이에요. 즉 추가된 것들인데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요거 우리 자, 지난주에 납세 문제에서 배웠었습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이란 말 없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다. 그럴 때 자, 누가 취득세 납세 문제가 되느냐? 누가 납세 문제였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럴 때 누가 납세 문제였어요? 그때는 건축물 취득자. 이거 배웠잖아요. 자, 그거하고 또 연결됩니다.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도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눈에 익혀 두셔야 되는 것들. 포함되는 것들. 자,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것에 이제 또 방점을 찍어야죠. 오른쪽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관련한 부대 비용. 우리가 신문에 분양 광고 낸다거나 또 벼룩시장에 광고 할 때 이런 것도 판매 비용. 이런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판매 비용.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 전기나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물 공간은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을 집하는 비용 이런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자,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방점을 찍어야죠,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옛날 시험에는 부가가치세도 2번씩이나 물어봤었는데 포함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열거된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눈에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표를 보니까 607페이지 역시 별표시하고서 봅니다. 할부이자 연체료, 자,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이런 것들,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법은 바른 거니까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경우, 즉 개인이죠. 누가 취득하는지 잘 봤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예요.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바른 거니까 5 포함하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 이런 KXX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개인은 KXX고 법인은 그것도 다 끝까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만 해야지. 자, 욕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법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요. 이렇게 꼭 알아둡니다. 별표시에 두고. 자, 그 다음에 608페이지 3번 부동산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인데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 등의 여기가 포인트죠. C값 순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취득가액으로 한다. 바꾸면 뭐 면적 비율로 나눈다고 바꾸겠죠. 면적 비율 아니고 C값 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여러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C값 순액 비율이지 면적 비율 X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봐야죠.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이게 원래 박스형 문제입니다. 지금. 단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추가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누가 취득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누가 취득하는지. 개인이 취득합니다. 지금. 자, 그럴 때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자,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할인액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분 좋아서 1,000만 원 깎아줬을 때 할인액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유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이요.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거?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대 연체료. 개인이 취득할 때니까 연체료 할부이자 이런 개 XX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대금의 외에 당사자 협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 전세 끼고 또 대출 들어오는 거 대출 끼고 집 산다. 그러면 뭐예요? 포함합니다. 이것도 내고 취득가액 하니까.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요. 중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연체료 할부이자 같은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역시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니은하고 리을번이 포함될 수 있네요. 니은하고 리을번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니은, 리을번이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대충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감 잡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C값 순액 산정 방법 9번은 요거는 뭐 별표시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뭐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편하게 보시고 먼저 C값 순액이라는 거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C값 순액으로 계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토지는 C값 순액이 뭐냐? 토지 C값 순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공시되는 취득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 이게 이제 토지 C값 순액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국세에서 기준시가도 됐었고요.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되는 취득일 현재 개별주택 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격이죠. 공동주택 가격, 이게 주택의 C값 순액이고 또 그 다음에 또 기준시가도 됩니다. 자, 근데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기준표나 주택가격 기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 가격을 하고요. 개별 공시가가 없는 것도 있느냐, 공시되지 않은 것도 있느냐 있습니다. 자, 매립간척으로 공인수면 매립간척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공시된 적 없잖아요. 집을 새로 지었을 때는 공시된 적 없잖아요. 이럴 때는 토지가격 기준표나 주택가격 기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 가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공동주택가 공시 안 됐을 때 이런 거 읽어봅니다. 지역별, 단지별, 층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산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자 당해연도 것이 당해연도 아직 올해 연도 해당 연도 올해 당해연도 것이 개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공시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나왔었는데 올해 거 아직 공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년도 직전에 것을 적용합니다. 직전에 C값 순액 같은 걸 적용하는 거고요. 여기 없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건축물에 대한 C값 순액 산정은요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건물 신축 가격 기준, 소득세법 중에 따른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게다가 여러 가지 지수들을 적용해서 구하는 건데요. 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율입니다. 10번 테마 세율은 여러분 별표 3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세표준에 대한 거 다 중요했고, 지금 과세표준에 대한 거 다 중요했고, 취득시기 별표시 2개고, 604페이지부터 별표시 안 하고 온 건가요? 604페이지 잠깐만요. 별표시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취득시기는 별표시 2개였고, 604페이지 6번 취득세 과세표준 별표시 3개고, 7번 특수한 경우 과세표준도 여러분들이 별표시 요거 2개 하시고, 그 다음에 별표 2개 하시고, 607페이지 취득가액 범위 별표 3개 하시고요. 8번 취득가액 범위 별표 3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608페이지 10번 세율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10번 별표 2개, 저 3개 하시고. 자, 그러면 과세표준과 세율 뭐 중요한데, 세율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뭐 시험에서 뭐 일단은 29회하고 30회 시험만, 31회 시험만 안 나왔는데 그 전에도 또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세율이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또 세율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